부산의 평범한 중학교에서 김준호는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12살의 이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 자신의 반려견 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핏불테리어인 보미는 준호에게 유일한 진정한 친구였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교실은 준호에게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체육 시간은 특히 더 힘들었다.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준호는 항상 박민재와 그의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공을 놓치거나 달리기에서 뒤처질 때마다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는 준호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야, 김준호. 너 진짜 운동은 개나 주라는 말 들어봤어? 민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학교 시간, 준호는 항상 혼자서 걸었다. 책가방을 양 어깨에 메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민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방과 후에 너랑 할 얘기가 있어. 민재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내가 배워야 할 게 있거든.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좁은 골목길을 통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민재와 그의 무리들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골목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민재와 그의 친구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때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봄이었다. 준호의 충직한 반려견이 어디선가 나타나 무시무시한 기세로 짖어대기 시작했다. 민재와 그의 무리들은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봄이의 강렬한 존재감의 위협을 느낀 그들은 서서히 물러났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뭔가 달라져야 했다. 내일은 다른 선택을 해야 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봄이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일어났다. 평소와는 다르게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엄마, 오늘은 봄이를 학교에 데려가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잠시 고민하던 어머니는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선생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할 거야. 학교로 향하는 길, 봄이는 준호의 옆에서 당당하게 걸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놀란 눈빛, 궁금해하는 표정,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미소가 준호를 향했다. 교문 앞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준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놀랍게도 선생님은 이해심 많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봄이가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시범적으로 허락하도록 하겠다.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재는 여전히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봄이를 바라보았다. 특히 서소라라는 여학생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너의 강아지 정말 멋있다. 소라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사실 나도 늘 민재 때문에 걱정이었어.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니까 나도 힘이 났어.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쉬는 시간, 준호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다가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보미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순 없을 거야. 민재의 글씨체였다. 준호의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옆에서 보미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소라도 멀리서 그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점심시간, 소라는 준호의 테이블로 와서 앉았다. 우리 학교 폭력 반대 캠페인을 시작하면 어떨까? 그녀의 제안은 진지했다. 너와 보미가 준 용기로 다른 친구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곁에는 보미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교실 구석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다. 소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학교 폭력 반대 캠페인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의 조심스러운 동참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나도 1학년 때 민재한테 많이 당했어. 체육 시간에 항상 혼자 있던 김지우가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봄이랑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 하지만 민재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다. 자신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 그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준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수업 중에 던지는 따가운 눈빛,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히는 어깨, 그리고 준호의 책상에 나타나는 불쾌한 낙서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학교 축제 날이었다. 민재는 준호가 발표하기로 한 시가 낭송 시간에 일부러 방해를 했다. 야, 김준호. 내 강아지는 어디 있어? 강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보미는 내게 진정한 용기가 뭔지 가르쳐줬어.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거야. 준호의 말에 교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친구들 중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작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몇몇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해 보미의 등교가 금지된 것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었지만 준호는 이것이 민재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미 없이 학교에 가야 하는 첫날, 준호는 다시 예전의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소라와 지우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민재의 친한 친구였던 태원이 익명으로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날은 위협적인 내용이었지만 다른 날은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애매한 문장들이었다. 태원의 메시지는 점점 더 빈번해졌다. 준호야, 사실 민재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어느 날 밤, 태원이 보낸 메시지는 준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방과 후 도서관에서 준호는 뜻밖의 만남을 가졌다. 태원이 혼자 그를 찾아온 것이다. 처음에는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태원의 눈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민재가 나를 협박해. 태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민재의 말을 안 들으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나쁜 행동들을 모두 폭로하겠대. 부모님께 알려지면 큰일 나. 이 고백은 준호에게 충격이었다. 괴롭힘의 가해자로만 생각했던 이들도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준호의 말에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즈음 다른 학생들을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민재가 전학 오기 전 그도 다른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민재가 전학 오기 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한테 들었어.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기서는 민재가 매일 웃음거리였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절대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했나 봐. 이 이야기는 준호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한때는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소라와 준호는 학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문제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변화가 필요한 때예요. 그 대화 이후 학교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강화되었고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봄이의 학교 출입 금지 조치도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많은 학생들이 봄이의 존재가 오히려 학교를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복도에서 혼자 있는 민재를 마주쳤다. 평소의 거만한 표정 대신 민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준호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와의 대화는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이루어졌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오는 시간, 두 소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도 한때는 너 같았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전 학교에서 나는 매일이 지옥이었어.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 학교에 왔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 준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민재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그게 결국 나를 또 다른 괴롭힘의 가해자로 만들었어. 내가 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화가 났어. 너에겐 내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부러웠나 봐. 너도 누군가의 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준호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소라가 도서관으로 들어왔다. 민재를 보자 잠시 망설였지만 준호의 눈짓을 보고 그들 곁에 앉았다. 우리 모두 변할 수 있어. 소라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의 이전 학교 시절 일기장이었다. 거기에는 그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건 내가 처음이야. 나도.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태원과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의 고백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준호의 캠페인은 이제 단순한 반대 운동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했다. 학교는 봄이의 복귀를 승인했고 이는 모두에게 커다란 승리였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봄이와 함께 등교할 때였다. 학교 정문 앞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강아지 간식이 들려 있었다. 봄이한테 줘도 될까?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봄이 오고 학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준호의 교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곳이 되었다. 봄이는 학교의 마스코트가 되어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준호야, 내가 우리 학교를 바꿨어. 소라가 웃으며 말했다. 점심시간, 그들은 이제 더 큰 그룹이 되어 함께 식사를 했다. 민재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바꾼 거야. 준호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원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민재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이제 알겠어.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준호와 민재의 화해는 학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학년의 학생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는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상담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우리 이야기를 다른 학교와도 나누면 좋겠어. 소라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책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봄이와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곧 다른 학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 종이 울리는 날, 준호는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봄이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고 친구들이 하나둘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있잖아, 민재가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건 결국 봄이 덕분이야. 그 용감한 강아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이 뭔지 가르쳐줬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의지라는 것을. 학교 시간, 그들은 함께 교문을 나섰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봄이는 여전히 준호 곁을 지켰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위에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준호와 봄이 그리고 친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매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IMDA HISTRIA